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에듀윌에서 세법을 강의하고 있는 고선미 세무사이고요. 오늘은 그 세법 입문 과정을 진행을 하실 텐데요. 이 과정은 세법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보면은 회계는 좀 뭐 학교 다닐 때 좀 배웠다 이러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세법은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냥 저희가 세법 개론에서 1차 과목에 들어가는 세법 개론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그럼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틀을 잡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어떤 과목을 배우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기본적으로 틀을 알고 시작을 해야 그래야지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내용 이렇게 배워도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래서 이번 과정은 그런 입문 과정이다 말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뭐 어려운 내용 이런 거는 지금 다루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강의는 그 교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PPT로 진행을 할 거고 주로 그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교재에도 그 세법 부분 파트가 있죠. 내용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좀 참고로 봐주시면 돼요. 내용 그냥 편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거기서 뭐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 교환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세법 이제 우리 세무사 시험에 있어서요. 세법이 어디에 연관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 1차 시험에서 세법학 개론이 있죠. 그래서 그냥 세법 개론이라고 할게요. 자, 1차 시험에서 세법 개론이 있는데요. 근데 세법 개론에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제 세금 종류예요. 세금 종류를 우리가 세목이라고 불러요. 세금 이름이다 해서 세목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그 세금의 종류가 법인세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소득세가 있죠. 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자, 이게 다 세금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 배우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법인세고 뭐가 소득세고 이런 것들은 다 배우실 거니까 지금은 뭐 어떤 건지 몰라도 괜찮으세요. 자, 이거 외에도요. 이걸 우리가 주요세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요세법 외에도 기타세법이라고 부르는 세목이 4가지 세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타 세법이다. 기타 세목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뭐 지금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죠.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하는데도요.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는 거의 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요세법이라고 말씀드렸던 이거 기본 과정에서 다루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기본 과정에선 다루고요. 기타 세법은 나중에 이제 우리 세법이 해마다 개정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개정된 내용들 반영을 해서요. 그래서 연초에 시험 보기 전에 있죠. 1차 시험 5월 달에 있잖아요. 그 전에 한 3월 달이나 2월 달쯤에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대비하셔도 기타 세법은 문제 푸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세법 나중에 한꺼번에 대비하실 텐데요. 뭐 구체적인 세목까지는 지금 모르셔도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국세 기본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세 징수법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뭔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세범 처벌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국조법이 있어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기타세법 요 세목에서 12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요 주요세법에서 28문항이 출제가 돼요. 자, 그리고 요 주요 세목에서는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계산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처음 초시생이다. 처음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면요. 1차 시험에서 요 주요 세목 있죠. 주요 세목 여기를 다 맞춰서 합격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1차 시험 40분 안에 다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우리가 그러니까 80분 안에 80문항을 풀어야 되는 거죠. 재정학이랑 같이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한 문제당 그럼 1분이요. 근데 마킹하는 시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분이 안 되겠죠. 한 문제 푸는데. 그래서 한 문제 푸는데요. 말 문제로 나와도 그냥 계산 문제 아니에요. 그냥 말 문제여도 지문이 워낙에 길어서 1분에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계산 문제예요. 절반이. 그러면 알아도 풀기가 힘들겠죠. 긴장도 하고 그리고 계산 문제를 1분에 한 문제 푸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아무리 계산기를 쓴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 맞춰서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쉬지 않고 요 기타세법은 나중에 꼭 대비를 하셔야 돼. 동차생일수록 더더욱이나 꼭 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이 중에서 별로 어렵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 것들은 다 가려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외한 나머지만 잘 아셔도 여기에서 기타세법에서 좀 어느 정도 뭐 10문제 정도 8에서 10문제 정도 맞추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요 수업에서 맞추시면 그러면 1차 시험에 합격하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전략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기타세법을 그냥 나는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해서 이거 좀 암기하면은 점수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만 시간을 투자해서요. 요거는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1차는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2차 합격이 멀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얘를 대충대충 했어. 기초를 좀 탄탄히 다지지 않고요. 대충대충 했다. 자, 이러면 2차 시험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기본으로 안 봐요. 다시 보는 거 진짜 싫죠. 그러니까 다시 기초를 다시 안 다져. 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요 주요 세목 있죠. 제대로 하셔야 돼. 자, 왜냐하면 2차랑 그대로 연관이 돼요. 자, 2차 시험에 있어서요. 자, 회계학 2부라고 얘기를 하죠. 자, 회계학 2부가 세무회계예요. 자, 세무회계는요. 여기 있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다 나와요. 자, 이게 전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제목이요. 그래서 반드시 잘 하셔야죠. 자, 2차 시험은 이건 다 서술형인 거 아시죠? 주관식인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산 문제요. 100% 계산 문제요. 그러면 여기 1차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 뭐 다 넘기고 뭐 이렇게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요. 2차 시험에 합격을 못 해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계산 문제는요. 좀 제가 틀을 잡아 드릴 거거든요. 우리가 뭐 그냥 쓰는 용어로 왁구를 잡는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잡아 드리면 그대로 좀 풀려고 노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2차 시험에서 답안지 작성하고 하는 데 있죠. 그런데도 내가 이제 체계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답을 맞추면 되겠죠. 근데 답을 100% 정확하게 맞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부분 점수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잘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채점자가 잘 보고 채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가 써줘야겠죠. 답안지를. 그렇기 때문에 꼭 처음부터 제가 틀을 잡아드리면요. 그 틀에 맞춰서 문제 푸는 연습 이런 것들을 좀 하세요. 지금은 1차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2차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회계학 1부만 재무회계이죠. 재무회계, 원가회계 요거잖아요. 이거 외에는 나머진 다 세법이요. 그래서 회계학 2부는 세무회계라고 그랬죠. 요거 계산 문제 형태로 나오는 거다 그랬었고요. 자, 그리고 그거 외에 서술 형태로 쓰는 것들 세법학 1부, 2부 있죠. 그죠? 세법학 1, 세법학 2. 자, 요거 있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요. 얘는 계산 형태가 아니라 말로 풀어서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세법학 1부와 2부이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법인세 소득세 있죠? 법인세 소득세 그대로 세법학 1부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세법학 2부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기타세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자, 이 중에 국세기본법 있거든요. 자, 국세기본법은 여기서 세법학 1부에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다 연관이 있죠. 국세징수법이라는 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징수, 걷어간다는 얘기야. 징수, 걷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간단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나중에 그냥 암기 형태로 해서 좀 대비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세범처벌법은 말 그대로 암기예요. 이거는 좀 이해해야 될 내용들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암기야. 왜냐하면 조세범, 이것도 범죄란 얘기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 법이야, 말 그대로. 그럼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뭐 얼마의 벌금 이런 게 규정이 돼 있겠죠. 그럼 그걸 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는 얘는 양 자체가 얼마인데 보면은 A4 용지 앞뒷면 한 장이면 돼요. 그냥 한 장이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암기로 하시면 되고요. 자, 국조법을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2문제 출제되는데요.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데 내용 자체를 좀 어려워해. 이게 국제거래잖아요. 말 그대로. 국내거래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걸 받아들이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게 좀 힘들다 하면은 이거는 뭐 넘기셔도 괜찮아. 근데 여기 기타세법에서는 뭘 잘 하셔야 되냐? 국기법을 잘 하셔야 돼. 국세기본법.
문항수는 네 문제 국제징수법이나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국증법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없어요. 자, 근데 국기법은 사실 어려운 제목이에요.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제목이 사실은 국기법이야. 근데 1차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암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얘랑 연관을 못해요. 세법학 1부에 나온다 그랬죠. 자, 이거는 내가 이 법 조문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요. 그래서 뭐 이런 부가처분이 타당하냐 뭐 이런 여부를 내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서술을 하려면 그러면 항상 끌고 가는 게 국기법이야. 여기랑 다 연관이 있어. 국세 기본이야 말 그대로. 세금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금이야 말 그대로. 요 세금을 국가에서 걷어간다 하면 국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국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률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이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목이라 불렀었잖아요. 자, 이런데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게 국기법이야. 국세 기본이잖아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 연관이 돼요. 보면은 대부분이 다. 다른 거 뭐 법인세를 물어보는데요. 그것도 국세 기본법을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기타세법에서는요. 다른 것들은 시간 투자 많이 안 해도 좋지만 국세 기본법은 좀 제대로 대비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일 좀 길게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건 다 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수험생분들 중에요. 1차 시험 합격하고요. 2차를 합격을 못해서 진짜 장수생으로 가시는 분들 진짜 많이 있어요. 세무사 시험은 특히나 1차 시험하고요. 2차 시험이 좀 그 난이도 차이가 좀 있어요. 좀 많아요. 한 1차 시험이 한 40% 하면은 2차 시험 100%다 쳤을 때 1차 시험은 한 40%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60%를 못 채워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1차 시험만 합격하면 합격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다가 뭐 나 1차 시험 합격했다 이거 내세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시험까지 꼭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기반을 다지셔야 된다는 얘기요. 그중에 뭐뭐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국세 기본법. 이거는 제대로 하시려고 하셔야 돼. 그리고 자 보시다시피 2차 시험은 75%가 네 과목 중에 세 과목이 다 세법 아니에요. 그렇죠? 세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세무사 시험에 있어서는 세법을 못하고 세무사 시험을 합격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법 간혹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좀 적성에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분들은 애초에 들어보시고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애초에 접으시는 게 좋아요. 세법을 싫어하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싫어해도 좋아해야 돼. 그리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싫어하면 더 보기 싫고 이러면 점수 더 안 나오고 그러면 더 또 안 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세법을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보다 세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 특히나 회계 뭐 이런 것들은 좀 배우고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있다 그랬죠. 근데 세법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뭐 처음 했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실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회계나 세법 같은 것들은 금방 실력이 느는 과목이 아니죠.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실력이 늘 때까지를 못 참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좀 기틀을 잡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요. 세법은 뭐 다른 과목도 뭐 그러겠지만 세법은 특히나 전체적인 걸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5세목 중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요 세목이다 했었죠. 자, 요거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조세법 총론이다 해서요. 조세, 세금 얘기한다 했어요. 뭐 구체적인 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거죠. 자, 그중에 국세 기본법 내용 일부 좀 볼 거고요. 그리고 국세 징수법 걷어가는 거라 그랬죠. 세금 안 낼 때 걷어가는 거. 자, 이런 것들 규정하고 있는 국세 기본법하고 국세 징수법 요 중에 일부를 좀 포함해서 그렇게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요거 국세 기본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라 했죠. 기본 틀을 잡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 가서요. 여기에다 더 살을 붙이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럼 첫 번째 조세 총론 들어갈게요. 교환 보시면 되죠. 자, 첫 번째로요. 얘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거는 뭐 시험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지 이게 시험에 뭐 활용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근데 2차 시험에서 세법학에서는 활용될 수가 있겠죠. 서술이니까 뭐라도 갖다 써야 되잖아. 땡겨서. 자, 그래서 얘는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조세라는 게 뭐냐? 자, 조세 뭐예요? 세금을 얘기하는 거죠. 세금. 그래서 세금 국가에다가 내야 되는 의무적으로 국민이 내야 되는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게 세금이죠. 근데 아무한테나 그냥 다 세금 내라 이럴 수는 없죠. 자, 국가에서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겠죠. 뭐 복지 예산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조달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걷어가는 거. 자, 이게 세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세금을 쌀로 내는 적이 있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게 쌀조자예요. 쌀조. 그래서 조세 그게 그냥 굳어진 거야. 옛날에 쌀로 냈던 거. 자, 그걸 옛날에는 쌀로 냈던 거를 지금은 그냥 세금 조세라고 여전히 그렇게 부르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조세라는 거 쉽게 그냥 세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세금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자, 세금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걷어가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지자체도 말 그대로 자치단체잖아, 이제. 그죠? 지방도 자치단체죠. 그래서 국가에서 걷어서 다 뿌려주는 게 아니죠. 지자체에다가 각각 뭐 시군구 이런 데다 다 뿌려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도 이제 말 그대로 자치단체다. 그래서 알아서 살림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충당 써야 될 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제 예산을 짜서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 해서 아무한테나 뺏어갈 수는 없다 그랬어요. 자,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죠. 당연히 법률. 자,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는 국민들은 의무를 지게 되는 거고 국가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거다. 저 법률에서요. 세금을 과세라는 얘기,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야. 책임을 지운다는 얘기야. 세금을 책임지운다. 자, 이 얘기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할 요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 요건을 충족한 사람한테는 법률에서 규정된 세금을 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니까 뭐 전부 다 부과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건 없다. 자, 그래서 법률에서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 그런 자들한테는 모두 다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없다. 뭐 이런 내용들 중요하진 않아요. 자,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죠. 자, 세금 많이 냈다고 뭐 간혹 세금 잘 내는 사람들 뭐 포상도 하고 뭐 그러긴 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뭐 직접적으로 내가 세금 많이 냈다고 해서 뭐 우리 집을 뭐 새로 지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없다. 자, 그렇게 내는 금전급부이다. 자, 이 얘기는 금전으로 내야 된다. 자, 세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야. 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죠. 금전으로. 그 얘기는 물건으로 내면 안 된다. 금전 납부요. 근데 물건으로 내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자, 그건 어떤 경우냐? 자, 국세, 우리가 다루는 세목들 있죠?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런 것들은 다 국세예요.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국세예요. 국가로 들어가는. 자, 그래서 국세 중에서 상속세가 그렇죠. 자, 상속세는 2차 시험에서 나와요. 상속세는 세법학에서. 자, 근데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해요. 그래서 1차에서는 안 보셔도 돼요. 상속세는. 자, 2차에서 보시면 된다. 요 세목은. 세무사 시험에서는. 회계사 시험에서 1차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세무사 시험에서 2차에서 나와요. 자, 상속세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건물을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건물이 100억짜리야. 그래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근데 돈이 없다는 얘기죠. 세금은 누가 내야겠어요? 당연히 상속세. 자, 내가 무상으로 뭔가 재산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재산을 받은 원인이요. 만약에 상대방이 사망을 해서 받은 거예요. 자, 그럴 때에는 상속세를 내게 되죠. 그죠? 우리 상속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사망하신 게 아니야. 근데 무상으로 그냥 받았어요. 살아계신 분한테 받았어. 아버지가. 그렇죠. 그럴 때는 증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때는 증여세를 내게 되겠죠. 자, 근데 상속세 돌아가셨어요.
자, 돌아가셔서 세금 내야 되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은 내가 상속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속인이 세금을 내야 되겠죠. 자, 근데 물려놓고 가신 게 건물밖에 없잖아요. 자, 이러면 세금 낼 돈이 없죠. 자, 이러면 또 그 건물을 빨리 급하게 팔아서 세금 내야 되고 하겠죠. 이럴 때는 받아줘요. 그래서 상속세에 당연히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지금처럼 뭐 건물밖에 없어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라면 물납이 가능하고요. 그거 외에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이걸 어차피 나중에 상속세 배우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권자가 누구냐, 책임을 지우는 주체가 누구냐 이 얘기죠. 우리한테 세금 내라, 책임을 지우는 주체가요. 자, 국가이면 뭐라 부른다고요? 국가이면 국세다. 국가에다 내는 세금 국세다 말 그대로. 자, 그다음에 지자체에다가 낸다 뭐예요? 지방세다 이렇게 부르죠. 지방세. 그렇죠? 자, 그렇게 부가 주체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을 한다 이거죠. 자, 지방세는 2차 시험에서 나와요. 2차 시험에서 일부가 지방세 중에 일부가 나올 거고요. 그건 2차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생각 안 하셔도 돼. 자, 우리는 국세를 다루게 된다 이거죠. 1차에서는. 자, 그 다음 부과하는 목적은 뭐 재정수입 조달 목적이다 했었고요. 자, 그리고 보상성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없다 했었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요 좀 한 가지 기억을 해두셔야 될 내용이 이거야. 조세 법률주의다. 조세 법률주의. 요 용어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세법학에서도 활용을 하실 게 있어요.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라는 얘기, 자, 세금은 아무한테나 국가에서 뺏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법률에서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한테만 뺏어갈 수가 있는 거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국민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지만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뜻이죠. 법률에 규정도 없는데 마음대로 국가라고 뺏어가고 이럴 수가 없다. 자,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자, 조세에 세금 걷어가는 거, 과세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법률에 있어야 된다. 법률에. 자, 법률,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법률로 정해진 바에 따라서만 그렇게 의무를 지게 된다. 국민은. 그리고 국가는 걷어갈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배우는 세목들 말고도요. 자, 국세의 종류가 토탈 13가지가 있어요. 국세 종류가. 그래서 위에 게 지금 국세예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교환해서 좀 보이나요? 자, 조세 세금이다 했었는데요. 세금의 종류를 일단 부가권자가 누구냐,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면 국세, 자, 지자체면 지방세 이렇게 불렀었죠. 자, 이렇게 일단 구분하고요. 우리는 지금 지방세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2차에서 그냥 보시고 이것도 다 배우지 않아요. 모든 세목을 다 배우지 않으니까 지금은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국세이다. 자, 국세인 경우에는요. 다시 자, 내국세하고요. 그 다음에 관세로 구분을 했죠. 이건 뭐 부가세다 구분을 했는데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내국세하고 관세 이런 식으로 대부분 구분을 하거든요. 자, 일단 국내에서 통용되는 세금이요. 자, 그게 내국세겠죠. 우리나라 국내에서 적용되는 세금이다. 내국세. 자, 그 다음에 관세는 국경을 넘어가면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나라들끼리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 뭐 많이 부과하겠다 니네 물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우잖아요. 자,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면 내야 되는 세금이 관세이죠. 자, 그다음에 부가세는 뭐 조금 이따 볼게요. 자, 그다음 내국세를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을 했죠. 이런 것들 뭐 분류 기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시험에 그런 거 안 나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을 했는데요. 자, 직접세라는 얘기는 내 세금을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내 세금을 내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세무서에 가서. 그러니까 내 세금이니까 원래 자, 세무서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 국세이면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라 그랬죠. 그러면 중앙정부로 그냥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징수회관이야. 그렇게 정부에서 전부 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각각 관할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할에서 각각 걷어가라 이 얘기잖아요. 걷어서 이제 중앙 정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세금을 걷는 그 국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는 거와 관련된 가장 상위 기관이 국세청이죠. 자, 그리고 그 국세청 밑에 지방국세청이 있어요. 지방국세청이 전국에 6개가 있죠. 지방청이요, 지방청. 그래서 서울지방국세청, 뭐 중부지방국세청 이런 식으로 있죠. 부산지방국세청 이런 식으로 자 6군데가 있고요. 지방청이.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세무서를 두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한 128개 정도가 있죠. 130여 개 정도의 세무서가 있다. 자,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세금을 갖다 내는 신고하고 납부하고 하는 데는 세무서예요. 세무서. 직접 국세청 가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세금을요. 내가 직접 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요. 자, 그게 직접세. 그다음에 간접세는요. 말 그대로 이건 간접이죠, 말 그대로. 자, 내 세금인데요. 내가 직접 신고 납부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줘요. 자, 이게 간접세다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요. 자, 소득세하고 법인세. 자, 이거는 직접세에 해당이 된다. 주요 세목 3가지라 그랬죠? 자, 그중에 소득세, 법인세는 자, 이거는 직접세. 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간접세. 자, 이 얘기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 있죠? 세금을 내가 내야 돼요. 자, 부담하는 자를 우리가 담세자라고 불러요. 담세자. 세금을 부담한다 말 그대로 그거예요. 부담하는 자. 자, 담세자하고요. 납세 의무자. 납세자라 할게요, 그냥. 자, 납세자 신고 납부하는 자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고 납부하는 자가 같냐 다르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으면 그때는 직접세. 그렇죠? 그다음에 다르다. 자, 이러면 간접세. 내가 세금을 부담하는데요. 내 세금인데 다른 애가 신고 납부를 해주는 거야. 자, 이게 간접세. 자, 소득세하고 법인세는요. 자, 이거는 뭐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일까요? 자, 소득세, 법인세. 얘는 소득이요. 말 그대로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이요. 그래서 우리 간혹 직장인분들 이렇게 들으러 오시고 하시거든요. 자, 그럼 내가 회사에다가 내 노동력을 제공을 한 거죠. 내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받죠. 월급을 받았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고용계약을 체결을 해서요. 그거에 따라서 회사에다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을 근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로소득. 자, 근로. 소득이 생겼다 이거예요. 뭔가 내가 생겼다. 이 얘기죠. 일을 했던지 뭐 회사에서 일을 했던지 아니면 뭐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뭐 개인 택시를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걸 해서 내가 소득을 번 게 있다. 뭔가 번 게 있다. 자, 이러면 세금 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버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도 기여한 바가 있다는 얘기죠. 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 시설 다 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국가에서 그 번 소득에 대해서 일부를 세금으로 떼갈 거야 이 뜻이죠. 자, 그래서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자, 소득세하고 법인세인데요. 둘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 했어. 차이는 그렇죠. 개인이냐 법인이냐 그 차이예요. 개인이냐 법인이냐. 차이죠. 자, 개인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태어났으면 인격을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한테 누가 해를 가했으면 우리는 소송도 걸 수 있는 거고 다 주체가 될 수 있죠. 세금을 내는 주체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 출생을 통해서 인격을 부여받게 된다. 그런 권리를 부여를 받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런 사람들 개인이라 부르죠. 개인.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요. 근로소득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는 소득세이다 법인세이다. 그건 소득세이다. 그래서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 줄여서 소득세. 자, 그럼 얘는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란 얘기겠죠. 그죠? 그럼 법인 소득세 이거잖아요. 근데 얘도 줄여서 소득세 이렇게 하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법인세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법인은 말 그대로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그러면 인격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인사업체들 뭐 주식회사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주식회사 회사를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회사 자체가 그냥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걔가 그 회사 명의로 세금 내고 이런 것들 다 하도록 자, 그렇게 인격을 부여하는 거 그게 법인 설립 등기죠. 그래서 그 법원에 가서요. 나는 이런 법인을 세우려고 해. 그래서 얘한테 인격을 부여해줘. 자, 이렇게 설립 등기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인격을 부여를 해주게 되는 거죠.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인격을 취득한 자 있잖아요. 그런 요건을 충족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인격을 취득한 자를 우리가 법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표적인 건 주식회사 이런 데들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런 경우에 요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법인세. 자, 이러면 누가 부담해야 된다? 소득세는 누가 부담? 소득세는 개인이 부담. 소득을 얻은 개인이 부담. 자, 그다음 법인세는 소득을 얻은 법인이 부담.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신고납부도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원래. 자, 예외적인 건 이제 나중에 보실 거고요. 본인이 하는 거야. 본인이. 자, 내 세금을 내가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된다. 신고라는 얘기는 세무서에 내 세금 얼마야. 자, 이렇게 계산해서 그 신고서라든 서식이 있거든요. 거기다 작성을 해서 내 세금 얼마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신고이다. 신고. 그다음에 납부는 말 그대로 뭐 납부란 용어는 알잖아요, 그죠? 납부, 뭐 전기요금도 납부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는 거. 돈 내는 거, 자, 그걸 납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주체, 납세자하고 담세자, 세금 부담하는 자도 나다 그랬죠. 그게 같다.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그게 다르다 그러면 간접세 이렇게 불렀는데요. 간접세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는 얘는 말 그대로거든요. 이것도 다 이 세금 이름들이 있잖아요. 자, 이게 원칙은 다 그 어디에다 부과하냐 그 대상이야, 대상. 그죠? 소득에 대해서 부과한다. 소득세.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법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한다. 줄여서 그냥 법인세.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부가가치세는 뭐에 대해서 부과한다? 말 그대로 부가가치. 그죠?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요. 자, 부가가치라는 얘기, 가치가 더해졌다 말 그대로 이 얘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치가 더해졌다. 그게 부가가치. 자, 그 얘기는요. 지금 뭐 음료수 있고 뭐 생수 있고 이래요. 자, 이거 원래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냈죠. 만들어낸 거를 자, 그러면 그게 부가가치잖아. 창출된 부가가치가 되는 거죠. 없었던 게 생긴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음료수가 1,000원짜리요. 자, 그러면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1,000원 생긴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 얘기요. 그렇죠? 자, 여기에 우리나라는 일단 부가가치 세율이 단일세율 10%로 되어 있죠. 그래서 100원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자, 이 부가가치 생긴 거 음료수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자, 어떨 때 내는 세금이다. 얘를 소비를 하면 내야죠. 소비. 그래서 아까 소득 내가 뭔가 번 게 있다. 자, 이러면 세금 낼 능력이 있다. 세금 내라 이 얘기고 자, 소비를 했다. 그걸 썼단 얘기죠. 번 소득을 썼어. 자, 그럴 때는 이 소비하는 데 있어서 담세력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구나. 세금 내라 이거야. 그래서 부가가치를 소비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이해되죠? 자, 그럼 누가 내는 세금? 이거는 누가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요? 소비를 한 사람 뭐라 불러요? 소비자이죠. 소비자. 자, 그래서 소비자가 내야 되는 세금이야. 부가가치세는. 이해되시죠? 근데 소비자 우리 뭐 오늘도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 먹고 했을 수 있는데요. 자, 근데 내가 그러면 1,000원짜리 음료수를 사 먹었어요. 부가가치 1,000원짜리였다. 그럼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했어요, 이걸? 그러지 않았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물건값으로 다 해서 그 편의점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대신 내준다? 편의점 주인이. 자, 100원은 자기의 물건값이죠.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은 자기의 물건값이죠. 근데 거기에 10%인 100원은 소비자한테 세금을 거둔 거죠. 그죠? 얘의 세금이지만 대신 그 편의점 주인이 걷어다가요. 대신 신고 납부해 주는 거예요. 자, 소비자들한테 신고 납부 직접 해라 이러면 우리 다 장부 작성해야 돼. 다 기록해야 돼 그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 세금이 얼마야? 그걸 껌껌이 할 수는 없을 거죠. 매번 세무서 가서 어떻게 해요? 자, 이러니까 그걸 일정 단위로 끊어서 하거든요.
세금 신고 납부를. 자, 그거 나중에 다 배우실 텐데요. 자, 그렇게 일정 단위로 끊어서 하는데, 자, 그러려면 그럼 내가 뭐 하루 단위로 끊는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에 내가 얼마의 부가가치를 소비했는지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못 하겠죠. 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세금은 부담해야 되지만 신고 납부하는 건 얘는 편의점 주인은 거기서 계속 물건 팔고 이렇게 막 다 요즘엔 찍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코드 찍고 하면은 얼마 팔렸는지 금방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잘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사업자다 이렇게 부르죠. 사업자. 그걸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자들한테 세금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소비세. 자,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담세자. 담세자는 누구? 담세자는 소비자. 그렇죠? 소비자. 자, 근데 납세자는 누구라고요? 얘는 사업자이다. 편의점 주인 생각하시면 된다. 지금은 그 얘기죠. 자,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걸 간접세라고 부르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 외에도요. 자, 이런 것들 다 간접세에 해당이 된대요. 자, 여기 뭐 유통세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유통세는. 네, 요 정도 보시면요. 개별 소비세도 나중에 2차 시험에 나오거든요. 세법학에서. 세법학 2부에서 나와요. 자, 근데 개별 소비세, 요거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개별 소비세. 자, 부가가치세도 아까 소비하면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불렀죠. 자, 그걸 우리가 소비세다 이렇게 불러요. 소비하는 내는 세금을 소비세. 근데 소비세가 부가가치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안전, 환경세 이런 것들도 다 소비세예요. 누가 부담하는 세금? 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요. 일단 전부 다 붙는다 생각하시면 돼. 부가가치세라는 거. 부가가치 뭔가 창출이 됐잖아요. 자, 그걸 내가 소비했으면 무조건 다 내야 돼. 자, 그게 부가가치세. 그래서 일반 소비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러요. 어떤 특정 물품을 소비했다고 내가 세금을 내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물품 소비했으면 다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개별적으로 법에서 어떤 것만 세금 매길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은 거. 자, 이걸 일반 소비세다. 그냥 소비하면 다 내라 이 뜻이요. 자, 일반 소비세 이렇게 부르고요. 거기에 이제 대비되는 게 개별 소비세이죠. 자,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얘는 소비세인데요. 자, 근데 개별적으로 어떤 품목, 자, 개별적으로 어떤 품목 아니면 뭐 어떤 노동력 제공 뭐 이런 것들 서비스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죠? 미용실 가서 머리 했어요. 이런 거 서비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서비스 이런 것들 제공받았다든지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것들 특정한 것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게 개별 소비세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는 일단 단일세율 10%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던 적던 간에 무조건 10%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떤 물품을 내가 소비한다면 무조건 내야 되죠. 자, 근데 그 물품 중에는 내가 꼭 필요한 물품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뭐 명품을 좋아해. 그것도 뭐 자기 개인 취향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명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명품 소비한대. 자,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소비는 얘는 좀 세금을 내는 능력도 더 있겠죠. 그리고 그런 소비는 좀 줄이고 싶겠죠. 국가 차원에서는. 자, 그런 경우라면 그때는 세금을 더 붙이는 거예요. 자, 그게 개별 소비세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품 가방 뭐 이런 것들 사는 경우에도 개별 소비세 붙어요. 300만 원인가 넘어가면 개별 소비세 붙어요. 보석류도 그래요. 보석류도 500만 원 넘어가고 이러면 개별 소비세 붙고 이래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붙어요. 이건 일반 소비세라 그랬죠. 그래서 보석을 사던 명품 가방을 사던 부가가치세는 붙어 일단. 자, 그리고 덧붙어서 개별 소비세가 붙는다. 그리고 골프장 가요. 그럼 골프장 입장료 있죠. 여기에도 개별 소비세 붙어 있어. 뭐 입장하는 인원당, 그러니까 건당 뭐 12,000원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개별 소비세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특정 행위, 특정 품목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비세 중에 개별 소비세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에 반면 부가가치세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다 붙는다 일단. 그래서 일반 소비세다 이렇게 부른다. 자, 그리고 그거 외에도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 얘는 이름 자체가 개별 소비세인데요. 그거 외에도 자, 개별적인 어떤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거. 주세도 있고요. 소비세 중에 주세도 있고 교통안전 환경세도 있어. 얘는 딱 보면 아시겠죠? 주세 뭐에 붙겠어요? 술에 붙겠죠. 그렇죠? 술에 붙겠죠. 그래서 소주 사 마셨다, 맥주 사 마셨다. 그럼 세금 내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그렇죠? 자, 그리고 당연히 부가가치세 또 붙는 거고, 그리고 주세가 또 붙는다. 주류라면. 자, 그다음 교통안전 환경세. 뭐에 붙겠어요? 얘는 잘 감이 안 오나요, 이거는?
이거는 얘는 어떤 그 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세금 이름이요 어디에 붙는 세금이냐, 자, 거기에 대해서 세금 이름이 정해져 있다 그랬었죠. 근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얘는 목적세라고도 부르는데요. 목적세라는 얘기는요, 세금을 걷어서요 어디다 쓸 건지가 정해져 있어. 그 용도로만 써야 돼요. 다른 용도로는 못 써. 그냥 일반적인 재정 수입, 그 재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비 충당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 자, 이런 건 보통세라 부르고요. 목적세는 특정 목적, 딱 정해져 있는 목적에만 써야 돼요. 자, 그게 목적세. 근데 목적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같은 이런 목적세들은요, 그 목적이야. 세금 이름이 목적.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를 쉽게 생각하시면 유류세다 생각해 보세요. 유류세. 그럼 뭐에 붙겠어요? 기름에 붙겠죠. 휘발유 넣는다, 경유 넣는다. 자, 이러면 덧붙는 세금이 교통에너지 환경세이다. 그래서 뭐 유류세 요즘에 인하한다 막 얘기하잖아요. 워낙에 그런 뭐 휘발유 가격 이런 것도 올라가니까. 자, 그게 교통에너지 환경세. 자, 얘는 어디다 써야 된다? 교통, 에너지, 환경, 정화 이런 데에 써야 된다 이 얘기야. 교통 발전, 뭐 에너지, 다른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 개발하는데, 자, 그리고 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도 뭐 연관이 있겠죠. 자, 그런 데에 써야 되는 그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세금. 그래서 얘는 목적세라고 부르자. 자, 어쨌든 얘도 딱 어디에 부과가 된다 정해져 있는 소비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개별 소비세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에서는요, 나중에 요거 실제 개별 소비세 있잖아요. 세목 자체가 개별 소비세인 거, 요거 나중에 배우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1차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 배우시다 그 얘기죠. 자, 됐죠? 자, 이렇게 내곡세를 직접세하고 간접세로 구분을 했어요. 자, 간접세를 먼저 좀 쭉 봤고요. 유통세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고, 자, 그다음에 직접세 중에서요. 자, 직접세. 아까 내가 뭔가 벌어들인 게 있다 하면 개인이 벌어들였으면 소득세, 법인이 벌었으면 법인세 그랬었고요. 자, 그다음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죠. 이게 뭐다? 그거는 알아두셔야겠죠. 세무사니까 그래도. 자, 그래서 종부세다. 얘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토지나 주택 이런 것들을 일정 규모 이상 갖고 있을 때 보유에 대한 세금이죠. 보유에 대한 세금. 그게 국세로 매기는 게 종부세이다. 보유로 매기는 세금은요, 원래는 지방세에 해당이 되죠. 지방세에서 보유 재산세이죠.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게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보유에 대한 세금 지방세로 부과가 되는데요. 근데 국세에서는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 종부세로 부과를 하고 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는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거는 2차 때 보시면 된다. 상속세, 증여세. 내 세금을 누가 대신 내주고 이러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럼 간접세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세금이 간접세예요? 지금 보니까 어떤 세금이 간접세예요? 이런 것들 다 뭐라 그랬어요? 소비세다 그랬죠. 소비세. 누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부담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가 다시 납부하기는 힘들 거다. 자, 그러니까 대신해 주는 사람들 주로 사업자겠죠. 그죠?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신 신고 납부해 주는 거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뭐 그 내용은 아셔야 돼. 우리가 배우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거 얘네 두 개는 직접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이 정도는 아셔야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부가세다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부가세는요, 아까 얘기했던 부가가치세 요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덧붙는다는 얘기야. 부가 더해진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이것도. 근데 가치가 더해지고 이게 아니고 다른 세금에 덧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된 세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개인이 번 소득이야. 자, 이러면 소득세 이렇게 했잖아요. 법인이 번 소득이다. 그러면 소득세 이런 식으로, 그 법인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지 않고요. 이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는요. 자, 이런 것들은 다른 세금에 덧붙는 세금이야. 그러니까 세원이 뭐란 얘기야? 어디에다 부과한다? 다른 세금에 부과한다. 이 얘기야. 다른 세금이. 자, 다른 세금 중에서 일정한 세금이 붙을 때는 교육세가 덧붙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농특세가 덧붙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교육세, 뭐 주세가 뭐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세율이 뭐 30%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면요. 그러면 교육에도 안 좋겠죠. 그래서 교육세도 떼가요.
교육세도. 그래서 주세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떼어가요. 자, 그 다음에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자, 농어촌 특별세는 이거는 내가 뭐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요. 법인은 이제 별도로 내가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요.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좀 조세 감면 혜택 이런 것들이 많죠.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규정들이. 그래서 뭐 지금도 뭐 법인세 세율 낮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최고세율, 뭐 부자감세다 얘기도 많죠. 근데 25%가 법인세 최고세율인데요. 자, 종전에는 22%였거든요. 종전에 최고세율이 22%였어. 이건 조금 이따 다 설명드릴게요. 22%. 그러니까 내가 번 소득이 있어. 법인을 차려서요. 번 소득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몇 프로 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최고가 22%였다는 얘기야. 최고 종전에. 근데 문재인 정부 때 25%로 올렸죠. 근데 이거 다시 낮춘다 그러죠. 22% 다시 낮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상으로는 워낙에 조세 감면이나 뭐 이런 혜택들이 많아서요. 세금 줄여주는 혜택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담 안 해요. 법인들 22%도 거의 안 내. 보면은 실제로 내는 세금 몇 프로인지 계산해 보시면 한 17% 남짓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게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 최저한세란 얘기거든요. 막 감면해주고 공제해주고 막 이렇게 혜택을 막 줬어.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번 소득의 10%도 안 돼 막 세금이 이렇게 내게는 안 해요. 그래서 최소한 내야 되는 세금을 최저한세라고 얘기해. 최저한. 그래서 최저한세가 17% 정도 되거든요. 대기업이. 그래서 한 그 정도밖에 안 돼. 보면 뭐 그거는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그래서 자, 내가 감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적용받았다. 세금을 줄여줬다. 규정에 따라서. 자, 그러면 세금 줄여줬으니까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좀 일부 내 얘기야. 이게 농어촌 특별세. 감면세액이 20% 이런 식으로 얘는 부과를 하게 된다. 그럼 다른 세금에 덧붙죠. 다른 감면된 세액 거기에 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부른다. 서택스야. 말 그대로 서택스. 덧붙는 세금이다. 얘기야.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세금의 종류가 토탈 13가지. 국세는 토탈 13가지요. 근데 국세는요. 아까 세금을 걷어가는 거는 어디서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조세 법률주의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각각의 세금 이름이라 했잖아요. 세금 종류. 자, 그 각각의 세금에 대해서요. 하나의 세법이 다 1대1로 대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이다. 자, 법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걷어가는 거죠. 그럼 어디서 규정을 하고 있다? 법인세법. 자,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한 거다. 소득세. 자, 그러면 소득세법.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법. 자,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의 세법이죠. 그죠? 법 규정이 각각 1대1로 대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세법은 12가지 종류 다 되어 있죠. 세목은 13가지. 세금, 국세 종류는 13가지인데요. 근데 그거 1대1로 하나씩 다 세법이 있다 그랬는데 자, 근데 12가지래. 자, 이 중에 상속세하고 증여세 있죠.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다르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규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요 법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2가지 세법이요. 세법 종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법을 다 배우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세금이 부과됐는지 이런 것들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다 배우시는 거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지방세는 어때요? 지방세를 하나로 다 묶어 있어요. 다 묶여 있어. 그래서 지방세는 그냥 지방세법이래요. 자, 지방세 세목이 11가지거든요. 11가지인데 걔를 그냥 지방세법이라 하나에서 다 규정하고 있어. 한 법에서. 지방세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건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그리고 아직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드릴 거 있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첫 시간부터 너무 진도를 나간 것 같아. 그래서 좀 쉬었다 할게요. 10분.